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특별 생방송 이제 다시 주식이다. 사부의 조민재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처럼 우리 계좌에도 봄바람을 가져다줄 투자 전략들 오늘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TV는 2분기의 시작을 맞아 2분기 핵심 유망주를 공개하는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본방송에서는 강준혁, 이상로, 최영동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특별 생방송 출연 파트너들의 방송에서 못다한 종목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8시에는 박한샘, 강재현 대표, 밤 10시엔 홍희진, 10시 30분 박우신, 이주영 대표, 마지막으로 자정 12시에는 김문석, 박윤진, 임주화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왼쪽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들이 선정한 2분기 숨은 유망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 샵 8181번으로 이상로 3글자를 보내주시면 이상로에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주식 원리 무료 특강 링크를 제공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와우넷 파트너들과 함께 2분기의 핵심 유망주를 살펴볼 텐데요. 시장을 주도할 전도 유망한 종목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그야말로 이 격동의 2차 전지입니다. 오를 때는 이 못 가지신 분들이 참 포모가 오고 또 내릴 때는 가지신 분들이 심란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을 다잡는 현명한 방법, 바로 저희 경주마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 특집 방송에 걸맞은 세 분의 대표 기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영동 대표님, 저희 경주마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네, 어떠세요 좀?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이제 두 대표님 믿고 출연했기 때문에 오늘 좀 가볍게 이야기. 저희 경주마에 걸맞지 않은 굉장히 학자적인 분이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잘 버티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학자. 네, 이를 강준혁 대표님의 이 강공에 맞서실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벌써부터 그냥 뭐 되는데. 맞고만 있을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부딪혀 주세요. 네, 기대를 해보고요. 오늘 이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예. 그래도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 같아요, 강 대표님. 안정적이지만 사실은 안정적이지 않은 네. 그러한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밤 12시 넘어서 술 먹고 집에 간 네. 그때 와이프의 눈빛을 보는 그러한 시장이 오늘 시장이 아닌가. 어.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작았어요. 네. 변동이 작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일단은 변동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CPI 부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많죠. 근데 네. 그것도 좀 묘하게 움직여요. CPI가 만약에 지금 좀 낮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일단 보이면서 경기가 조금 안정화된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제가 괜찮다. 그럼 미국 경제가 괜찮으면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될까요? 약세로 가야 될까요? 저를 옆에 앉히신 걸 네. 이제는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맞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약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 이제 통화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변곡점 근처에 살짝 와 있는 부분이고,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는 주도주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자체는 예전에 주도주의였던 2차 전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원고가 그런 쪽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네. 제가 알아서 내일부터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끼워주세요,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12시에 들어가서 와이프 얼굴을 봤을 때 그 불안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집에 자고 있죠. 집에 가면 자고 안 있다. 기다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 방송하면서 원래 말문이 잘 안 막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지금 말문이 좀 막히는 상황인데요.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어제와 딱 정반대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적었지만 지수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부분, 바로 2차 전지가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소수 행복이 또 느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는 조금 큰 변동성 없이 또는 이제 일부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었지만
오히려 상승 종목수는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에 100이라는 수급이 몰려 있다가 그 수급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다른 여타의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는 양상들이 좀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장이 유동성을 확대하는 측면은 아니거든요. 유동성을 지금까지 줄이고 있다가 이제 동결 또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줄임을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시점이 있다 보니까 돈이 아직까지 풍족한 시장 아니라는 거죠. 네. 한정된 돈들이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2차 전지에 있던 돈들이 일부 빠져나왔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키 맞추기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2,600까지 빌드업을 하는 과정 중 일부다. 뭐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아직 죽진 않았다 이런 말씀 네. 해주셨고요. 예, 최영동 대표님.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 오늘하고 이제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만 상승을 하면서 지수만 좀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으시고요. 네. 약간 좀 불안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타 다른 종목군들은 좀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만큼은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93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해피한 하루를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셀트리온 관련된 바이오 종목군들도 어찌됐든 이번 주 금요일이면 또 아마케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요. 반도체는 약간 좀 밀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기준 전환을 아예 하향 이탈시키고 매도하는 흔적들은 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움직였었던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반길 수 있는 부분들은 OLED 이야기들도 또 좀 새롭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는 다른 좀 지수의 하락 대비해서 무언가 안에 심리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쁘게 하루를 좀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어쨌거나 예, 예. 시장이 뭐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다고 하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오늘 뭐 2차 전지는 아닌 다른 종목들 중에 혹시 네. 이 종목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눈여겨봤더니 괜찮았더라 뭐 보신 게 있으세요? 하나씩만 좀 들어보고 갈까요? 하나만 하는 건가요? 하나만 합시다.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욕심쟁이죠.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원래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네. 자동차 부분은 아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봤던 종목은 K카라는 종목을 봤어요. 케이카요? K카라고 하면은 네. 뭐 연예인이 이제 광고하고 있는 중고차 네. 관련 플랫폼인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냐면 요즘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먹고 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차를 살려 그러면 새 차 사기는 조금 힘들죠. 네. 그리고 중고차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로는 요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어떤 우리 첨단 보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한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자율주행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안에 관심이 좀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럼 지금 새 차를 살려 그러니까 새 차 사면은 몇 년 정도 타십니까? 한 10년 타죠? 못해도? 네. 오래 타시네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차를 사가지고 10년을 타버리면은 자율주행이 완전히 자율주행 되는 게 한 3, 4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살려 그럴 때 신차 사려고 하는 분들도 중고차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동차는 일단 다 보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보자라고 한다면 K카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을 좀 눈여겨보셨고 그중에서도 K카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이상훈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서현이어라는 기업을 봤는데 뭐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중국이라는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것들과는 이별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최태원 회장의 얘기였어요. 네. 저는 그 얘기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컸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큰 역할을 해줬던 것이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종목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미국 키워드를 가지고 이슈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IRA 관련된 이슈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들을 드러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기아차를 칭찬하다 보니까 기아차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던 부분이었고 네. 현대차도 1분기 실적이 결국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 같은 서현이와는 조지아와 그리고 엘라바마 이 두 군데 모두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에 대한 공장 자동화가 좀 더 활성화되고 가동률이 상승했을 때 미국 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 서현이아에 대한 가동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나라고 보고 시장은 상당한 베팅이 들어갔다 보고 마찬가지로 뭐 성우하이텍이나 SL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전장 부품도 생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본토 바로 이제 조지아나 엘라바마주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범위 안에서 본다면 이런 상승세 자체가 앞으로도 연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서현 이화 얘기해 네. 주셨고요. 최 대표님. 일단은 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좀 빠진 종목 중에서 한 종목 네.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태양광이. 예, 일단은 뭐 오늘 하나솔루션이나 OCI 같은 경우는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제 이번 달 말이면은 또 정상회담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거기서 어떠한 얘기들이 좀 오갈지 그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었고 시장에서 강점이 분명히 있고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뭔가 틀 자체가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던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과 같이 무언가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시겠지만 덜 올라갔던 종목군들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툭 하나 좀 먼저 네, 보자면 네. 태양광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미국에 우리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쵸, 그 그쵸. 얘기했을 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리튬 인산철 전지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 전부 다 포커스를 대부분 맞췄는데 네. 이거 했던 이유가 ESS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거고 테슬라가 얼마 전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하나 이제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배터리팩 ESS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부분이 그다지 지금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제 완전히 친환경 쪽으로 가려 그러면 그거부터 일단 지어야 되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산불 나는 거 보셨죠? 네. 대단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미국에도 기상 이변이라든지 하는 것들 때문에 산불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집이 안 탔어요. 옆집까지만 탔어요. 우리 집에 전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전기가 안 들어오죠. 전기선은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옆집까지 탔으니까. 네. 근데 태양광이 돼 있으면 전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전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미국 쪽에는 태양광 지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 LG가 그걸 하다가 철수를 했어요. 왜 철수를 했냐 하면은 중국 기업들이 단가 너무 싸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철수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형태를 보게 되면 중국 전부 다 배제잖아요. 중국을 전부 다 배제하면 2차 전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태양광도 우리나라가 죽어가는 시장이었지만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누가 살아난다?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까지 차트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미국의 IRA 관련해서 2차 전지 외에 종목을 보신다면 방금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뭐 태양광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직 달리지는 않고 있는데 네. 우리가 경마 가보면 네. 서울 경마는 정시에 이렇게 돌잖아요. 네. 지금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종목 다 들어봤고요. 태양광 얘기는 좀 이따가 뒤에 또 더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 밤에 CPI 나오잖아요. 네. 그건 지금 중요해요? 지금 시점에서? CPI는 약간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사실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니까 CPI가 올라가는 형태가 일단 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유가 좀 올랐잖아요. 네. 유가가 오르면은 CPI가 올라가는 효과 자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임대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CPI 전체에서 한 40% 정도가 임대료가 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CPI가 좀 낮게 나온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괜찮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CPI 나오고 금리 인상되는 게 5월 2일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이신 거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4월달 CPI보다는
다음 달 CPI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네. 결국 이제 이 CPI에 대해서 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유가에 대한 변화인데 유가에 대해 감산을 하고 난 다음에 80달러 이상 올라왔을 때 시기가 연초 그 월초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 다음 달이 돼야 이제 반영된다고 보고 그럼 뭐 예상치만큼에 대한 그런 CPI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다 오히려 이제 5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CPI가 시장에 대한 변곡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좀 더 평온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빌드업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라 봅니다. 네. 오늘 지금 한국경제 특집 방송 이제 다시 주식이다 이런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도 지금 이제 다시 주식 시기가 왔다. 요게 좀 일하시면서 좀 느껴지시는지 궁금한데. 최 대표님 느껴지세요 좀? 봐야죠. 뭐 저희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항상 뭐 모든 자산보다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조금 멀리 하셨던 분들 또는 주식을 물려 계셨던 분들도 지금은 좀 더 참여를 해야 되는 들어오셔야 시기라고 된다. 봐요. 지금 먼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 지금 참여하셔야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주고 있던 자식 불알 만진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살아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몰려있던 고가 권역에 있던 대형주들을 이대로 가만히 두고만 보면 안 올라옵니다. 하지만 증시가 반등 나왔을 때 내가 뭐라도 액션을 좀 취하고 가격 단가를 좀 맞춰 놓으면 이 돈 너 영원히 못 차릴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좀 더 행동을 좀 취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이번 주부터 코스피 지금 2,500 넘어서서 그런지 좀 분위기가 주식하시는 분들 좀 늘어난 것 같은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신규로 좀 주식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지수단은 아직은 보지 말자. 어차피 지금 시장 분위기 전체는 보시게 되면 이제 종목 모멘텀, 재료, 이슈들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새롭게 사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슈들을 찾아서 그러한 종목, 고점이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사시기보다는 앞서 저도 그렇고 우리 강 대표님도 그렇고 태양광 쪽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이슈를 타고 있고 대기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뭔가 이제 캐치를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뭐 지수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숨어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게 되면 뭐 올해 2023년도에 하반기까지 뭐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분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좀 이렇게 수익을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코스닥 2차 전지 쪽은 지금 뭐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 있었던 그 네, 동학개미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네, 상황이다. 네.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안 좋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까지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문제는 B2가 또 같이 늘고 있다. 이 부분 아닌가요? 예. 그렇죠. B2는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트레이딩을 할 때도 묘한 게 뭐가 있냐면 혼자 했을 땐 트레이딩이 잘 돼요. 직장 다니면서. 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루에 뭐 한 300-400 정도 벌면 내가 직장에서 뭘 하고 있지?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매매하는 순간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심리냐면은 이게 원래 부가적인 수익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가볍죠. 근데 이거는 내 생활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주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B2 늘어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B2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일단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종목이 많이 올라가죠. 그 종목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빚을 냈는데 5% 이자로 만약에 돈을 빌렸다면 8%짜리 배당 수익 종목에다가 넣어놓으면 3% 남잖아요. 네. 그런 식의 차익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단순히 트레이딩을 한다 혹은 그냥 장기 투자를 한다 일반적인 배당을 뺀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식의 마인드에서는 B2 부분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지금 신용거래 잔고가 연중 최고치였다. 19조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뭐 다 어디로 한 곳으로 몰려가지는 않으셨겠지만 만약에 에코프로를 가셨다. 이러면은 B2 잘 선택하신 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대표님?
신고가 가는 종목에 비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비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이 지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이 평균 단가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신고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비투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면 오히려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겪어보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지수가 3,300포인트 넘어갔을 때에 대한 분들이 나중에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힘들어지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고가에 대한 비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 지금 공매도 베팅 또 역대급 규모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니까 개인 투자분들 지금 뭐 2차 전지나 코스닥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전략을 좀 제시해 주시자면. 리스크 관리요. 네.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렵죠. 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자금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모든 종목들을 다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종목들을 내가 신규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되면 어느 한 종목들을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든 결정을 좀 줘줘야 되는 상황들인데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되면 손절도 분명히 있겠지만 수익도 실현시키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아마 보시게 되면 아실 거예요. 그 각각의 HTS에서 제공이 되는 정보들인데 신용 물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상태에서 무언가 트리거 역할이 이루어지면서 엑시트 버튼이 딱 눌러지게 되면 차익 매물들이 일시에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실적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과연 발표됐던 그 실적 자체가 현재 위치에 있는 주가의 펀더멘탈을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되면 그거는 바로 매도로서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네. 항상 그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수익 실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손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약간은 좀 유연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2의 비중,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비중 자체는 조금 기존에 내가 100을 신용 물량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좀 줄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실적이에요, 실적.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시험 성적표를 받는 기간이 4월 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적을 못 맞춰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집에 가면 혼나요.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똑같습니다. 네. 그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따라 저는 가족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앞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비유하기가 너무 좋은 예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만약에 내 신용 물량을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50 정도는 줄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오늘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2차 전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상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온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냥 조정 받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2차 전지가 성장성이 끝났냐?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성장성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가는 계속 갈 거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무조건 성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종목이 무조건 달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 종목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이 종목보다 이 종목이 사고 싶다 보니까 이 종목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돈이 많은데 중국집 갔어요. 중국집 갔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둘 다 사서 먹으면 돼요. 그렇죠? 네. 아, 반반이구나. 그럼 여기 탕수육까지 세 개 다 그냥 시켜서 먹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돈이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짬뽕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짬뽕을 싫어하느냐? 아니죠. 짬뽕도 좋아하지만 오늘은 짜장면으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성장성 자체는 있습니다.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근데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사고 싶은데라고 했을 때는 돈이 많으면 둘 다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2차 전지에 돈을 빼서 자동차를 사게 되죠. 그러면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죠? 주가가 밀리는 거죠. 나빠서 밀리는 거다?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가 더 끌리니까, 짜장면이 더 끌리니까 이게 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단지 이제 종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롤링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이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건 아니고, 종목이 밀리면은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 해놔놓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랐잖아요. 종목이. 네. 11,000원에서 종목을 반을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와서 9,900원이 되면은 계좌가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잖아요. 여기서 반을 팔아놨으니까 당연히. 네. 자꾸 지금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옆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돌기엔 조금 힘들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전지 종목을 매매를 해서 갈 때도 무조건 끝까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부 수익이 나면은 차익 실현해 놓으면 어차피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 때 B2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자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롤링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성장성 자체는 이제부터 쭉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석탄에서 에너지원이 네네. 석유로 바뀌었잖아요. 네. 만수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으니까 네. 2차 전지도 향후에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성장해 나갈 예, 것이다. 성장을 일단은 생각은 하는데 매매는 조금 다중이로 여러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보니까 2027년 시총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땡겨왔다. 그걸 이미 넘어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뭐 이런 레포트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제 그분의 의견이신 거니까 네. 그 의견은 의견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 언론에서에 대한 보도도 저는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네. 앞서 이제 뭐 타 언론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개가 이제 MSCI에 대한 부분이 편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 이루어졌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 있다라는 조건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바로 4월 17일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일부 조정이 나온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완전 100으로 파워업을 해서 때릴 때하고 지금은 이제 수급이 좀 완화됐잖아요. 그런 완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조정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사실 저렇게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 차트도 없고 다만 그런 조정들이 나타날 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급락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대신에 그런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뀐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고 시대적 흐름 자체를 갑자기 역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과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아직 좀 중요한 얘기가 안 끝났는데 일단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는 거 아시죠? 잠시 쉬었다 갑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은 지금 이제 다시 주식이다 4부 경주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온라인 무료 특강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8시에는 박한샘, 강재현 대표, 밤 10시엔 홍희진, 10시 30분 박우신, 이주영 대표, 마지막으로 자정 12시에는 김문석, 박윤진, 임주화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특급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죠? 왼쪽 상단의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들이 직접 선정한 2분기 숨은 유망주를 무료로 공개합니다. 또 문자메시지 샵 8181번으로 이상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이상로의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주식 원리 무료 특강 링크가 제공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와운의 파트너들의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상루 대표님,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주식 원리가 대체 뭐예요? 문자샵 파라나 네, 거기 곧장 하면은 알수 답을 있을까요? 아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뭐 보니까 뭐 MSCI 지수 다음 예. 달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정기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규정이 예. 기준에 들어와 있죠. 그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예, 2차 전지 쪽이 좀 기대감을 키웠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예, 금양 예. 여기가 이제 대상인데 MSCI에는 또 너무 단기에 오른 종목들은 편입이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단기에 가격 급등 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주잖아요. 네. 경고 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이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빠졌던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저는 굉장히 유니프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잖아요. 지금 네. 에코하고 에코프로 비하면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한 상황에서 성적표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음 실적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3개월의 텀이 있죠. 그동안에 뭐 계속 올리겠습니까? 못 올려요.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과연 1분기 넘어서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2차 전지는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늘 10몇 프로 빠졌어. 드디어 끝난 건가? 고소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다. 네. 단순하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이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 얘네들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군에 왜 올라갔어? 보시게 되면 실적을 아직 발표 안 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 실적 좋게 나오면 올라가겠는데. 그 2차 전지도 보시게 되면 에코나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근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번 주 11일 날 발표하는 실적 기대감들로 엄청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대감들이 펌핑이 된 거죠. 네. 일반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실적이 정말 많이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80만 에도 못 사는 거 아니야? 70만 에도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량이 들어간 건데 오늘 그 부분들이 다 깨진 상황이니까 차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숨고르기 다 된 상태에서 2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을 하셨을 때는 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이 조정은 약간 실적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것 같고 이 뭐 증권사 매도 리포트는 사실 리포트가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게 투자자들 비난이 들어올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뛰어들으셨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난을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열광을 해서 사실은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소신이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뭐 그 의견에 대해서 굳이 뭐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잘 쓰셨어요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개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분은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의견을 봤거든요. 합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논리적인 부분들도 있고 생각해볼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너무 좀 나이브하게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하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가볍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주식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번에 그 미국에서 저는 사실 우리 2차 전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네. 지금 2차 전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IRA 관련된 법안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실 때 테슬라 주가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이제 IRA 법안의 이제 세부 조항 일단 발표가 나왔을 때 그 다음 날 그럼 테슬라가 올랐냐 빠졌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빠졌어요.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박스로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법안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우리는 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은 안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이제 신차를 구입을 할 때 전기차를 살 거니 아니면 기존 내연기관차를 살 거니라고 네.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기차 산다는 사람이 10%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40몇 프로, 50몇 프로는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를 살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 4분기 실적이라든지 향후 실적 자체가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만큼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만수르 얘기를 좀 묻자고 얘기했는 것도 있고 네. 진지하게 얘기했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이번 새로운 산업혁명이 에너지원이 지금 바뀌는 부분이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10몇 프로 빠졌는 에코프로 많이 네.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 오른 게 얼마인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요거 밀릴 때 한 번 더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한번 노려봐야지 라고 그렇게 좀 저도 심플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주 앞으로 방향이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로 에코프로에서 이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상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에코프로가 지금 크게 상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가 또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한 군데가 이제 전구체에 대한 내재화를 하는 회사였고 또 한 군데가 이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리튬 호수에 대한 우리 매번마다 이제 포스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염호 호수에 대한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는데 네. 거기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포스코 홀딩스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서 포스코 퓨체엠으로 이름도 바뀌었죠. 사명이 바뀌었는데 그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생산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또 포스코 홀딩스고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에 대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결국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된 알짜배기에 대한 부분 다 비상장으로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폭을 본다면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상승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철강 쪽에 대한 매출만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포스코 엠텍을 훨씬 더 주가적인 부분의 측면에서 많이 올리는 부분이었지만 뭐 예전에 포스코 엠텍 대표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전혀 관계 없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2차 전지 산업이 안 죽는다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그룹 쪽에 다시 한 번 더 기획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키 맞추기 형태도 이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말고 다른 쪽으로 주도권이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2차 전지 말고 오늘 종목들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저번에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2천억 이상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일단 나왔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나오면서 일단은 우리 안에서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굉장히 좀 슈팅이 강했고요. 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죠. 묘하게는 기관들은 안 삽니다. 외국인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삼성이 미국에 투자한다? 아니면 현대가 조지아에다 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뭐 해야 되죠? 땅 파야 됩니다. 땅 파라 그러면 뭐 필요하죠? 굴삭기 필요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지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태양광 하려 그러면 땅 골라야 되죠? 고르려 그러면 뭐 필요하죠? 굴삭기 필요합니다. 풍력 하려 그러면 그 타워를 일단은 땅에다가 박아야 되는데 그럼 땅 파야 되네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굴삭기 필요하죠. 유럽으로 가보면은 뭐 전쟁이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한 번씩 재건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되죠? 땅 파야 되죠? 그런 거. 건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좀 슈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은 굴삭기 부분도 좀 좋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굴삭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아니 보시는 근데 것도 전 좋을 세계 것 같습니다. 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땅 파는 쪽이 이게 왜 이런 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행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겁니다. 네. GDP 성장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처럼 소비를 많이 하면 GDP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면 순수출을 많이 하면은 GDP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뭐죠? 정부 지출, 인프라 투자 이쪽인데 네. 이건 정부가 지출해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투자를 해서 인프라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누가 투자를 해주죠? 우리가 투자해 줍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지금 수출 잘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안 해주니까 수출이 잘 안 될 거고 예. 소비 잘 될까요?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소비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뭘 해야 되죠?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굴삭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 네. 우리나라가 땅을 다 안 판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굴삭기 시장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파이 자체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한 개 더 얘기를 하면 중국 있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인프라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네. 인프라 투자하려 그러면 뭐 필요하죠? 석탄 필요하고 철강석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이거 생산을 하긴 합니다만은 중국이 철강석 글로벌로 봤을 때 4대 산지거든요. 근데 환경오염 때문에 얘들이 생산을 안 해요. 그럼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죠? 호주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캐나다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 등집 지고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뭐로 가지고 오죠? 배로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배는 무슨 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벌크선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벌크선 운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의 펜오션이라든지 대한해운 같은 종목군들도 네.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얘기 뭐 계속 하면 좋은데 또 시간이 또 없으니까 뒷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IRA 보조금 혜택 측면에서 네. 2차 전지보다도 더 수혜가 사실은 클 것이다 이런 기대를 모으는 업종이 있잖아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 네, 맞아요. 이쪽 기대감이 정말 큰 건가요, 이 대표님?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미국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 주가에 큰 반영이 안 나온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보셨겠지만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 진출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닝더스타이 이제 CLTL이 지금 포드사라든지 또는 테슬라와에 대한 합차 회사 계약을 맺음으로써 또 미국 본토에 또 공장에 대한 꼼수를 또 쓰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이라는 이런 신재생에서 국내 기업들이 평가가 절하됐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이 너무 싸게 휘둘러 버리니까 국내 기업들이 마진폭 자체를 챙기지 못하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미국이 원천적으로 중국에 대한 업체들을 다 막는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강한 상세를 동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보장을 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니까. 다만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도 섣불리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베팅이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만 일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기보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쪽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먼저 한 번씩 개별적인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이후에 대한 캐파가 좀 증설되는 효과라든지 미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비중을 좀 더 실어보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은 두 분 다 이제 중국을 얼마나 좀 견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시 대표님, 네, 1번마 얘기할 게 하나가 있는데 말씀 주세요. 기술학 1번마. 그랬는데 네, 말씀 1번마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포드하고 이제 CATL이 공장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있었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였냐면 CATL이 이제 포드에다가 기술 이전을 해주고 포드가 자기 돈 100%를 다 들여서 공장을 지으면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관계 없지 않냐. 네. 여기에 이제 그 공장의 대표는 누가 맡는다? 관리는 누가 맡는다? CATL이 맡는다. 왜냐하면 기술이 거기서 왔으니까. 그래서 꼼수를 부렸는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라는 식으로. 네. 제가 생각할 땐 미국 의회에서 일단은 중국을 막으려는 이게 의지가 굉장히 지금 강한 것으로 제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은 여러분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 ESS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ESS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스마트 그리드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스마트 그리드 하는 회사가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얘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태양광, 풍력 뭐 이렇게 신재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ESS를 연결해서 스마트 그리드까지 같이 포괄하는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ESS하고 스마트 그리드는 왜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이잖아요. 네. 태양이 떠 있으면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혹시 제주도 가보셨나요? 가봤죠. 예. 제주도에 가보면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가 서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네. 고장 난 걸까요? 아니면은 고장이 안 난 고장이 걸까요? 안 난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생각을 할 땐 저는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전부 다 서 있어서 뭐 다 고장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거기 물어봤더니 전기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산을 했는데 여기가 소비가 안 되면 네. 고장이 난대요. 보가 걸려서. 그래 딱 생산할 쓸 만큼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바람이 만약에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되죠? 풍력발전소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S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저장하는 게 전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적재적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바람이 안 불더라도 보내줘야 되니까 태양이 안 뜨더라도 네. 그걸 전체 아우르는 게 스마트 그리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우크라이나전 터지기 전에 그 LNG 가격 폭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LNG 가격이 폭등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해에다가 독일부터 시작해서 영국이 전부 다 풍력 발전 단지를 지어놨는데 뭐가 안 불었다? 바람이 안 분 거예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LNG를 돌리기 시작을 했고 LNG 복합화력 발전을 돌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LNG 가격이 폭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미국에서도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갈 때는 뭐가 같이 간다? ESS 포함 스마트 그리드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예. 한번 맞춰 놓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1번마가 해봤습니다. 예, 잘 해주셨고요. 예. 명쾌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국뿐 아니라 지금 뭐 유럽 쪽도 사실 뭐 재생에너지 쪽에는 수혜가 좀 있다고 하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상당히 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안 갔죠. 시원하게 가는 네, 느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에서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외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국 국가에서 정책을 좀 내보낸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있지만 그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밀어줘야 되는데 최근에 아마 풍력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생산 비율 자체를 폐지시킨다.
이런 얘기 나오는 주가 한 차례 정도 되게 쇼크로 좀 받았었던 부분이 좀 네. 있었는데 그만큼 뭔가 민간 기업과 정부와의 뭔가 이제 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좀 맞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제대로 좀 투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어찌됐든지 간에 실적 자체가 좀 나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신재생은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생산 공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가 그 세액공제로 덤을 지금 받은 상황이고 네. 그렇더라도 이번서부터 1분기서부터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도 그렇고 풍력 업체들도 그렇고 미국 쪽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세액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매출 이익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아마 인식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이렇게만 영업해주고 장사만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느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물론 신지상이 주된 메인 스트림은 되지는 않겠죠. 한 두세 번째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전에 그 테이블 위로 양념 아니면 음식 정도로 좀 올라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뭔가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은 없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점에서 무렵을 그러면 전후해서 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을 몇 가지 좀 꼽아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은 뭐 장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제 최근 다시 거래가 재개됐죠. 네. 근데 미국 기업과 좀 유사하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퍼스트솔라인데 그 퍼스트솔라가 지금 올해서만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 급등을 했던 부분들인데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뒤처질 만한 내용들은 없다. 근데 오늘 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네. 아쉽게도 웨이나우 기관이 좀 괜찮은데 그렇게 6개월 동안의 상승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에 비하면은 좀 정말 비루한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연속성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한 장기간 동안 쉬었던 구간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거래가 된 상황들인데 일주일 만에 뭐 판단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개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솔루션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LS 일렉트릭 요 같은 경우 이제 오늘 태양광 업종에서도 군계일하게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이제 태양광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전선과 관련된 내용들 네.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 놓고 보게 되면은 하나솔루션, LS 일렉트릭 이 네. 두 종목 정도는 좀 체크하시면서 이상료 대표님도 혹시 추천하실 만한 게 있어요? 추천이라고 하기보다 네, 주목해서 뭐 보고 두 있어요. 종목 정도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솔루션 저도 동의하고 네. 두 번째로 본다 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표 기업들부터 시장이 최근에는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형주라고 해서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가는 놈이 더욱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그런 단순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 기업부터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강 대표님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안 네, 여쭤보고요. 세 분 어쨌거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즘 마땅한 투자할 곳이 없다. 이 투자를 할 만한 좀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2차 전지로만 이 투자가 몰리는 모습 어딘지 모르겠지 약간 좀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산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그날까지 저희 경주마가 열심히 함께 뛰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주식이다 4부 경주마. 이 시간 와우넷 파트너들과 함께 2분기 핵심 유망주를 살펴봤습니다. 다가오는 2분기가 여러분 투자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나 아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특강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8시엔 박한샘, 강재현 대표, 밤 10시 홍희진, 10시 30분 박우신, 이주영 대표, 마지막으로 자정 12시에는 김문석, 박윤진, 임주화 대표의 온라인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오늘의 스페셜 이벤트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왼쪽 상단의 QR코드를 촬영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공개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메시지 샵 8181번으로 이상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이상로에 당신만 모르는 5가지 주식 원리 무료 특강 링크를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따뜻한 봄 날씨처럼 우리 시장에도 기분 좋은 소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조민재였습니다.